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엄청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상적인 그런 교육을 하곤 이제 해왔고, 특히 작년 1월 29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 법안을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이 이제 한 법안을 분석해 보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아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기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이 바뀌는 것 같은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걸로 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이제 쓰고 작년 한 5월 달부터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해서 이제 이 법이 일단은 저지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 법이 작년에 통과됐더라면 원래 대선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의 손아귀에 이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들은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조례 등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지금 하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고 아주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강원도 강의를 갔다가 어떤 기무사 직원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혹시 귀촌기농운동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많은 좌파들이 지금 하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이 마을에도 이장도 좌파고 저 마을에도 지금 귀촌귀농한 좌파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장만 장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력을 규합해서 지방의원을 진출시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마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지금 하부의 읍면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실상을 파악하다가 작년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많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 우리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 이미 우리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게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1918년도에 이동희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안으로 침투한 그 이후 지금까지 100년 동안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6.25 전쟁 때는 이미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침한 그런 상황까지 이미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차 체제전쟁은 80년도에 대학가에서 이제 좌익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도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북한의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주사파가 이미 대학가에 등장하게 됐고, 그들이 87년도 60항쟁 이후 민주화의 탈을 쓰고 온 사회로 확산이 돼서 드디어는 30년 뒤에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선거로 정권을 잡는 심각한 사태까지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서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지금 정책을 5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했던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끊임없는 시도를 했는데, 실제는 평창올림픽이 있었던 2018년도 2월 달에는 2월 달, 3월 달에는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었는데, 그 헌법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체제를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꾼 그러한 내용까지, 그러다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그러니까 국민권 기본권 조항의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이다. 그때 많은 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 심각한, 만약에 그 헌법이 바뀌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그걸로 종말을 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저지되자마자 이제는 각종 법률을 통해 가지고 또는 명령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광범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5년 동안에 바뀐 법률이 몇 개냐 하면 4,025건입니다. 조례는 몇 개 바뀌었냐? 8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데 49개의 법률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4,025건이나 바뀌고 조례가 8만 건 이상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은 지금 체제가 바뀐 줄 모르고 합법적 틀 내에서 지금 그냥 개혁이 일어난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그러면 무조건 혁명으로만 일어난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게 정당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 의회적 방법으로 체제를 바꾸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깜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토록 지금 무감각한 잠자는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상에 대한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저런 체제 위기의 상황, 이걸 볼 때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상 적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냐 하면 전복된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를 넘어서 뒤집어진 상태. 그거를 국가 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복된 상황이다. 만약에 이 전복된 상황을 원위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들이 5년 동안 법제화하고 그 법제화된 것을 때에 따라서 정책을 만든 그 모든 과정을 다시 완전히 원복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이 완전히 일어나 유권자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법률을 다 원위치시키는 연구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조례와 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혁명만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지금 우선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왜 제목을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이라고 했냐 하면 지금 체제전쟁 중입니다. 내전 상황이라고요.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와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하자면 북한의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는 세력과의 치열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란 말을 왜 썼느냐 하면 이미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미 체제전쟁을 경험한 바 있고 특히 마을에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사상을 숨기고 있다가 북한군이 오자마자 바로 합세해가지고 이제 완장을 차고 인민위원회 또는 내무서 그 다음에 각종 좌파단체에 가담을 해서 그 동네에 있는 말하자면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포하고 인민재판을 또 처형하거나 무단 처형하거나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마을에서 일어난 심각한 체제전쟁을 경험한 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일어난 그 마을에서 일어난 심각한 체제전쟁이 오늘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대한민국 마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일어난 군인들이 아닌 주민들 간의 사상전쟁, 체제전쟁이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에서 일어날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을에 가면 주민자치한다, 주민총회한다 지금 다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좌파들이 마을을 이미 20년 동안 지금 장악해 가서 이미 유권자들을 장악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마을의 통치권을 장악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법률은 통과가 안 됐지만은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금 3,506개의 읍면동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는 곳이 몇 개냐 하면 1,244개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좌파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주민들이 지금 앞으로 점점점 마을에 통치권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유권자들의 그의 손아귀에서 이제 놀아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뭐냐면 이제는 모든 선거는 좌파들에 의해서 이제 유권자가 장악당하고 그들의 영구 집권 체제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은평구 녹본동에 가면 주민총회 이제 한다고 안내문을 냈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주민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현재 녹본동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주민이라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주민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데 그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이 있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수리센터가 있다. 거기에 모든 노동자들이 다 주민이 되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거는 저 딴 데 살아요. 다 출근할 때 보면 딴 데 살다가 실제 출근해서 낮에 활동하고 있는 그 동네에 실제 직장이 있는 사람은 다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사, 학생 전부 다가 주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 생활주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낮에 어디 있냐 하면요. 저 멀리 직장 있는 저 딴 지역에 가서 있어요. 그런데 낮에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동네에서 직장이 있거나 학교가 있는 사람들은 근무처가 여기니까 낮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활동이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냐고요. 예, 그 동네에 있는 가짜 주민에 의해서 주도된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이 주민자치 말은 주민에 의한 마을 자치니 마을 민주주의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3,506개의 읍면동의 마을 공화국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민자치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6시간 좌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갔을 때 어떠냐, 한 사람이 내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민자치에 6시간 교육받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전부 다 환영하는 기색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냐 하면은 사상을 묻고 지지 정당을 묻자마자 얼굴이 싸해지면서 쫓아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사업장 거기에 민노총이 다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국화되면 민노총의 읍면동 조직이 완성될 것이고 지금 민노총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양경수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부 구조가 이제는 그런 종북 세력에서 이제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민노총이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 대전환을 주장하면서 지금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하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는데, 다만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도 지금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그들이 주민들과 학생들과 모든 지역 주민들을 같이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활성화 조례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통과되고 시행 중에 있는데요. 천안 아산 지역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그 좌파 마을 활동가 좌파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그 사람들이 읍면동을 이런 좌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고 교육하도록 지금 그거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거냐 하면, 관건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유권자들의 각성이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숫자는 많지만 뭐가 부족하냐 하면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때문에 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든가 그냥 이런 어떤 실제 체제 전쟁을 행동하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결국은 우리는 정말 이 사상 문제, 체제 전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우리 3,506개의 주민들,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오늘 우리 마을이 체제 위기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소책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자유마을이라는 조직을 지금 3,506개 읍면동별로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좌파들하고 대결하고 주민들을 계속 365일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체제 위기 실상을 알려가지고 이제 다음 총선에는 200석은 얻어야 이제는 모든 지금 좌파들이 만든 문재인 정부 해놓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능력을 갖출 때 지금 우리가 전복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것을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기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